그럼 먼저 좀 마음 아픈 소식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지역사회 안전 문제인데요. 웨스트 피닉스에 있는 리스탁 에비뉴라는 스니커즈 매장에서 사건이 있었다고요? 아, 네, 그 사건 저도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도난 차량으로 가게를 그냥 들이받고 들어가서 막 비싼 제품들을 훔쳐 달아났다는데 네, 새벽 시간이었죠. 그 구찌나 루이비통, 에어조던 같은 희귀 브랜드들을 주로 취급하는 곳인데 피해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게 안에 있던 예술품까지 파손됐다고 하니 어휴 정말 속상하겠어요. 네, 더 안타까운 건 이 가게가 예전에도 비슷한 침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마침 이제 학기 시작 앞두고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이발 봉사 같은 것도 하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좀 차질이 생겼다고 하고요. 참 좋은 일 하려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불과 열흘 전쯤에는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그 스매시 앤 그랩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아 또요? 그럼 혹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직 뭐 그 연관성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혹시 뭐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그 사일런트 위트니스 프로그램으로 제보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익명으로요. 그렇군요. 또 다른 사건은 템피 지역에서 있었죠. 그 소셜미디어에서 헤슨 제임스로 활동하는 사람. 아, 네. 헤스턴 콥 24살이라고 하던데요. 이 사람이 사업장 같은데 직원 복장으로 들어가서 막 소란 피우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가 체포됐다면서요. 맞아요. 뭐 팩고이즈나 하일랜드 오토 같은 곳들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만 들어가는 공간에 가서 막 나가라는 말도 무시하고 일 시작해 뭐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장난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영상 조회수는 뭐 수백만씩 나왔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걸 단순 장난이 아니라 범죄로 보고 있는 거죠. 뭐 무질서 행위, 무단 침입, 사칭, 절도 이런 혐의들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피해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겠네요. 네, 한 업주는 이런 영상으로 돈 버는 행태나 이걸 방치하는 플랫폼 책임 문제까지 좀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경찰도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버벅이는 거 이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공범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만 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닉스랑 챈들러 이 지역 전체 폭력 범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 범죄와 사법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요. 두 도시 다 살인이나 폭력 범죄율이 전국 평균 감소세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피닉스는 살인율이 한 11% 줄었고 자동차 절도도 14% 감소했고요. 챈들러는 감소폭이 더 커서 살인율 34%, 자동차 절도는 10% 정도 줄었더라고요. 오,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개별 사건들하고 통계상의 개선 추세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어쩌면 피닉스가 지금 겪고 있는 빠른 성장의 어떤 과도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폭력은 약간 늘었고 자동차 절도는 팬데믹 전보다는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한 메디케어 문제. 박주리가 해결해 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해 메디케어 너무 복잡해 그럴 땐 밥줄이 무료 상담도 오케이. 그리고 범죄 대응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됐다면서요. 애리조나에서 처음으로 터코이즈 경보라는 게 발령됐다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7월 23일에 하와이에서 실종된 6살 아이 바이올렛 콜타스였죠. 그 아이를 찾으려고 처음 발령됐는데 다행히 다음 날 코트누드 지형에서 안전하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건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게 이제 2025년에 만들어진 에밀리법의 일부인데요. 실종됐던 에밀리 파이크라는 14살 소녀를 기리기 위한 법이에요. 엠버 경보 기준에는 안 맞지만 좀 실종 정황이 의심스럽고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는 65세 미만 실종자를 대상으로 발령되는 겁니다. 아, 엠버 경보를 보완하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는 실종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다가 법 개정 과정에서 대상이 좀 넓어진 거고요. 기존 시스템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안전망 강화 노력과 함께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피닉스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제교류 확대 소식입니다.
스카이하버 공항에 아시아 직항 노선이 또 생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국적 항공사인 중화항공인데요. 오는 12월 3일부터 피닉스하고 타이페이를 잇는 직항 노선을 운항한다고 발표했어요. 오, 그럼 스타룩스 항공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타이페이 직항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스카이하버 공항 전체로 보면 첫 아시아 직항 노선이기도 하고요. 그 의미가 좀 있죠. 와,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피닉스가 요즘 기술 허브로 확 뜨고 있잖아요. 특히 TSMC 공장 증설이라든지 AI 관련해서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확 늘어난 게 큰 배경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도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 분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애리조나 학생들 읽기 능력 문제 이게 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3학년 학생들 중에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 능력을 갖춘 비율이 40%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거의 60% 이상이 뒤처져 있다는 얘기죠.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리돈 애리조나라는 곳에서 애리조나 읽기 능력 계획 2030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고 한 18개월 동안 교육부나 여러 비영리 단체들 수백 곳이랑 같이 협력해서 만든 장기 계획이더라고요. 팬데믹 영향도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팬데믹 때문에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진 거,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하고요. 미시시피주가 읽기 능력 향상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를 좀 참고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아까 읽기 과학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핵심 전략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교사들이 읽기 과학, Science of Reading, 그러니까 뇌가 글을 배우는 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 그런 효과적인 교수법 교육을 받게 하는 거고요. 둘째는 양질의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미취학 아동들 교육 기회를 좀 늘리는 거. 네. 넷째는 만성 결석률,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24%나 되거든요. 이걸 낮추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기 코치 선생님들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지금 34명인데 2028년까지 135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와,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네요. 학부모 역할도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계획에서도 강조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이랑 같이 책 읽고 또 학교 선생님이랑 아이 학습 상황에 대해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죠. 네,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교육 파트너들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피닉스 지역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쭉 훑어봤습니다.